다음 주 초 열릴 예정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대립이 이어진 건데 한국당은 증인 없는 청문회를 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고 여당과 청와대는 약속한 일정을 지키라고 반발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과거 경력과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한 후보자는 평양성 논란에 자연인으로서 과거 경력과 방통위원장으로서 역할은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고 가짜뉴스에 대해선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산과 부산에 이어 서울 지역 자사고 8곳도 법원의 가처분 신청 판단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까지 2, 3년 동안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학생들이 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2달 만에 처음으로 불화수소가 들어오게 됐지만 들쭉날쭉 허가에 기업들 불안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항공사도 처음으로 양국으로 가는 노선을 줄였습니다. 홍콩 우산혁명의 주역이자 최근 시위를 이끌어온 조슈아 웡이 경찰에 체포됐다가 조금 전 풀려났습니다. 홍콩 경찰이 내일 시위를 허가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현지 재하단체는 시민들 안전을 위해 내일로 예정된 대규모 시위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열기로 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청문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청문회 일정을 담은 청문 계획서를 법사위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오늘 이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가 걸림돌이었습니다. 한국당은 증인 없는 청문회를 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고 여당과 청와대는 약속한 일정을 지키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아예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가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먼저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소복형 기자, 오늘 청문회 일정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인데요. 법사위 회의가 오늘 열리긴 열렸습니까? 네,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구로 회의가 열리기는 열렸습니다. 지역에 간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을 대신해 한국당 간사가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회의를 시작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회의가 끝났다는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직접 영상을 한번 보시죠. 간사 간 합의된 의사 일정 등 안건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 합의도 전혀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어디나, 그죠? 상당하게 그지가 없네, 그죠? 예. 자, 그러면 오늘 더 이상 이제 회의는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근데 천재지변 등이 아니면 법적으로 같은 날 회의를 2번 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문회가 원래 이틀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 청문회 무산됐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까? 단정할 수 없지만 무산될 위기입니다. 물론 주말이라도 법사위가 회의를 열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증인에게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을 고지해야만 강제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시한이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가족만 명단에서 빼면 나머지 증인들은 출석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가족들을 포함해서 증인들에게 5일 전에 통지를 해야 하니 청문회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주 월요일 청문회는 무산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청문회가 무산되면 그 책임을 놓고 또 논란이 될 텐데요. 네, 지금도 서로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을 부르자는 건 청문회를 보이콧하려는 것이다. 못 부르게 하는 건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야가 다투고 있는데요. 직접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전대미문의 일가족 전원을 증인으로 요구하면서 청문회를 출구 없는 미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맹탕 청문회나 청문회를 아예 무산시키려고 그리고는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입니다. 예. 자, 이러다 아예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이 지나면 일단 국회가 아닌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청문회의 법적 시한이 끝났기 때문에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한을 정해서 청문 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다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줘도 되고요, 열흘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음 달 12일에도 청문회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건 나 원내대표의 생각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시 준 기한도 넘기면요, 대통령은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며칠을 더 줄진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가 아예 무산될 걸 대비해서 보류했던 국민청문회를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청와대는 오늘 오후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열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심 기자, 강기정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했는데 예정에 없는 브리핑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오늘 한국당이 이 청문회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 수석은 이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강 수석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지금 피의 사실 공표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데 강기정 수석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네, 이 부산대 의전원장 사무실에서 대통령 주치 관련된 내용이 담긴 문서가 나왔다. 이 보도가 이어지자 여권에서는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라며 반발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식의 보도가 생각난다는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오늘 강기정 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의 사실을 흘렸다면 범죄라는 겁니다. 예. 이제 앞서 서복현 기자가 다음 주 월요일 이후면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 아니라 대통령, 청와대의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얼마나 잡아서 열흘로 할지 하루로 할지 오늘 얼마로 잡아서 국회에 요청할지가 관건인데 청와대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2일과 3일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를 여전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열리더라도 3일에 재송부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기는 하겠지만 며칠의 기한으로 잡을지는 주말 사이에 있을 이 국회 논의 과정을 더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청와대의 기류는 그대로입니까? 네, 지금까지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요, 조국 후보자 본인의 위법 사항이 더 드러나지 않는다면 임명을 한다는 겁니다. 검찰개혁에 꼭 필요한 인물이고 아직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 사유는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른바 국민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에게 각종 의혹을 소명할 기회는 줘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조국 후보자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 관련 논란을 부각하기 위해 부산 대학생을 연사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이어 주말을 앞둔 오늘 부산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국 가족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무대기로 돈 모으려고 하다가 딱 들통나고 말았어요. 이런 사람이 장관감 되겠습니까? 아울러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이 정권의 조국 후보로 나타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진보의 민낯입니다. 한국당은 집회에 당원과 일반 시민 등 2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있을 곳은 국회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인사청문회와 민생법안 심의 그리고 예결단 심의입니다. 장애로 나갈 생각만 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당은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추석까지 장외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한편 여권에서는 조국 후보자를 방어하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 상황이 마녀 사냥에 가깝다고 했고 김부겸 의원은 정치와 언론이 너무 흥분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는 조 후보자의 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지금 비난이 부당한 게 맞다며 목소리를 내라고 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숨죽이며 숨어 다니지 말고 원한다면 목소리를 내도 된다. 지금은 부모님의 싸움이지만 앞으로 자신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이건 부당한 게 맞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후보자의 자식까지 검증해야 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실력과 노력이 폄훼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야권이 각종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준용 씨는 자신의 심정을 대변하듯 조 후보자의 딸이 인생을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언론의 의혹 보도는 창작이며 조국 후보자만큼 가지지 못한 명문대 출신 기자들이 분기탱천했다고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가족을 인질로 삼은 저질 스릴러라고 했고 대학 집회에 대해선 배우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오늘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최소한의 반론권은 보장해야 한다며 정치와 언론이 너무 흥분했다고 지적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 상황은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 사냥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는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지금 고려대에서는 총학생회가 주최한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의 정치적인 발언으로 취소가 된 지 이틀 만입니다. 참가자는 100여 명, 600명이 모였던 일주일 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100여 명의 학생들이 고려대학교 광장에 모였습니다. 진상규명 요구하는 목소리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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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에서 촛불 집회가 열린 건 두 번째이고 총학생회가 주최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불거진 정치적 논란 때문에 진영 논리를 배격한다는 구호도 내세웠습니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의 학생증과 졸업증명서를 확인했습니다. 외부 정치 세력이 개입되면 저희가 애초에 집회를 열었던 목적 자체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집회장 주변에서 일부 유튜버가 목격됐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두 번째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의 정치적 발언이 문제가 돼 취소됐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 다니고 있는 부산대 총학생회도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청문회를 지켜본 뒤 사퇴 촉구에 대한 총투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당은 한 후보자가 특정 진영에 편향돼 있다고 비판했고 한 후보자는 자연인으로서 과거 경력과 방통위원장으로서 역할은 다를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한상혁 후보자의 편향된 경력을 비판했습니다. 사실 지난 10여 년 이상 동안 MBC의 소송 대리인을 맡아서 정만 안 두었지 또 방문진 이사도 하고 온갖 유착 관계가 다 있습니다.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 이사를 맡으면서 MBC 사건을 수임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한일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을 아베 총리가 본다. 기분 어떠십니까? 여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지금 방통위원 중에 대부분이 CBS나 MBC나 KBS에서 20여 년 동안 다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편향된 모습을 보였다거나 저는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거든요. 한 후보자는 방문진 이사 당시 MBC 사건을 수임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 소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는 공정하게 역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인 한상혁이 추구하는 바가 있고요. 그렇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또는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그거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후보자가 첫 일성으로 언급했던 가짜 뉴스 규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오갔습니다. 방통위원장이 가짜 뉴스를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말씀을 누차드렸습니다. 지금. 권한도 없죠? 법적 권한 없습니다. 판단할 권한도 없죠? 그런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가짜 뉴스 문제가 심각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문제에
심각성과 비교해 봤을 때 좀 한가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최근 조국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미를 부여했던 자유한국당의 표정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이른바 패스트트랙 수사 역시 강도 높게 진행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경찰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다음 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찰로부터 다음 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충돌에 직접 개입하거나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국회의원 109명 가운데 한국당 의원은 59명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경찰 소환에 응한 한국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도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조국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서면서 한국당의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국 후보자 보고 당당하게 검찰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당당하게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제발 진짜 법을 지키고.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이 환호작약할 일은 아니다. 다음은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다. 그때 가서 야당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할 명분이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연말까지 정치 무대가 여의도에서 서초동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경찰에서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23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양 전 대표는 불법 도박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상습적이지 않았다, 환치기도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양현석 전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간 지 23시간 만입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도박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어요? 양 전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은 일부 인정했지만 상습 도박과 환치기 혐의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 도박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상습 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차이가 큽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판돈으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광역수사대 수사관을 파견해 양 전 대표가 지난 2014년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도 조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 전 대표는 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안산과 부산에 이어 서울 지역 자사고 8곳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정 취소 처분이 정당한지 다투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일단 내년 입시 전형은 예전처럼 진행됐지만 최종 판결까지 길게는 3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서 교육 현장 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어제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에 이어 오늘 서울 지역 8개 자사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당장 자사고 지위를 잃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학교 측 주장이 인정된 겁니다. 지정 취소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알리는 시작에 하지만 교육청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소송, 즉 본안 소송에 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진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교육계에선 항소가 계속돼 대법원까지 갈 경우 길게는 3년 넘게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동안 재학생은 물론 자사고를 희망하는 중학생들은 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내년 입시 전형은 예전처럼 진행되지만 이후부턴 1,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고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일본이 어제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수출을 2달 만에 처음으로 허가했지요. WTO 제소에 대비해서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란 해석이 많습니다. 여기에 한국이란 최대 수출 시장을 잃게 생긴 자국 기업들 불만도 한몫했을 거란 관측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에 회로를 새기거나 불순물을 제거할 때 쓰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들어간 품목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된 소재이기도 합니다. 당장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재고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입니다. 일본은 불화수소가 독가스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다며 수출을 규제하는 명분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2달 만에 첫 허가가 났지만 우리 기업들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앞으로도 허가를 내줄지 또 얼마나 걸릴지는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들어간 건 지난달 4일, 이후 약 한 달 만인 지난 7일과 19일 각 한 건씩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56일 만인 어제 불화수소 수출도 한 건 허가했습니다. 총 10여 건의 신청 가운데 삼성전자가 수입하는 3건만 들쭉날쭉 허가를 낸 겁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앞두고 일본이 수출을 금지한 게 아니란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국 소재 기업들의 불만을 달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대체품 확보에 나서면서 최대 수출 시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지 기업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반대하는 국내 불매운동 여파로 우리 항공사들이 일본으로 가는 비행편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노선을 중단했죠.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일본 항공사도 한일 간 일부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일본 피치항공이 한국과 일본을 잇는 세계 항공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피치항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한 번씩이던 인천과 삿포로 노선 운항을 오는 10월 28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7일부터는 부산과 오사카 노선 운항도 중단합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항공사가 한국행 운항을 중단한 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피치항공 측은 한국의 경제 상황 악화와 원화 약세로 수익성이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 항공사들은 잇따라 운항을 중단하거나 항공편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부산에서 오사카, 제주에서 나리타와 오사카를 오가는 노선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부산과 오키나와 노선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티웨이 항공 등도 지방에서 출발하는 일본행 비행편을 일부 축소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난달 산업 생산과 투자가 모두 늘어 당장 큰 영향을 받진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2% 늘며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설비 투자도 2.1% 늘었습니다. 다만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정부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연내 1조 6천억 원의 재정을 더 쓰고 투자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오늘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평택 기지 등 이전이 완료됐거나 이전이 예정된 26개 미군 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NSC 결정에 대해 미국 측에 사전 통보했으며 이미 반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여서 실무 논의에 바로 들어가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에서 휴대전화로 동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의 소지품에서는 몰카로 의심되는 장비가 여러 대 발견됐습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의 KT 건물에서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회사 탕비실에서 여성 동료 B씨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었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B씨가 소리를 지르고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B씨를 찍은 영상이 남아 있었고 직원들이 신고해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KT와는 관련이 없고 이 건물에 입주한 한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체포된 A씨의 가방 안에선 여러 대의 휴대전화와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입니다. 추가로 발견된 장비들이 또 다른 불법 촬영에 쓰였는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복도에서 70대 여성이 고관절이 부러져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환자를 나르던 침대에 부딪혔다고 했는데 병원은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경찰이 병원 직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복도,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이송원이 급하게 멈춰 세웁니다. 지나가던 70살 박모 씨가 넘어집니다. 갑자기 침대가 더 나오더만은 타더라고요. 앞에 가서 그 트럭들이 같이 버리고 왼쪽으로 탁 넘어져. 박 씨는 고관절 골절로 이 대학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농사를 직접 지을 정도로 건강했지만 수술 뒤 혼자 힘으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씨의 가족은 병원에 책임을 물었지만 침대에 부딪힌 게 아니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은 내부 방침이라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이라는 말만 계속 들었습니다. 결국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다 돼서야 입원 치료비의 50%를 깎아준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교수협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다 하면 이런 문자 통보만 하는 거는 절대로 안 만나서 한 번도 테이블로 앉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다치고 그래가. 병원은 사고 순간에 대해 박 씨와 이송원의 말이 전혀 달라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CCTV를 바탕으로 누구 책임인지를 가려내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지난해 말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뉴비트라는 거래소가 반짝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손실을 모두 보전해준다, 고급 승용차도 준다고 홍보를 했는데 결국 사기였습니다. 한 달 사이 피해액이 무려 540억 원. 이 업체 대표가 8달 만에 구속됐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암호화폐 거래소 뉴비트는 자체 코인 뉴비를 발행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뉴비를 사면 손실을 100% 보전해주고 많이 사면 고급 승용차를 준다고 이벤트를 했습니다. 실제 이벤트가 시작되자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뉴비트 직원은 미리 빼돌린 코인 200만 개를 팔아치우고 20억 원을 챙겼습니다. 결국 코인은 휴지 조각이 됐고 사이트는 막혔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이벤트를 해요. 1,900원까지 상승을 한 후에 파는 물량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하루 만에 그게 시세가 반토막이 나거든요. 돈을 날려 파혼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피해자까지 있었습니다. 경찰은 뉴비트 운영자 박모 씨 등 3명을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피해자는 4,000명, 피해액은 5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행법엔 암호화폐의 개념이 없어 아무나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탕으로 크게 한번 우리가 수익을 챙기고 또 빠지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새로운 거래소를 만들어서 그걸로 또 뭐 한탕 해먹자. 이런 식의. 이런 점을 악용하는 일이 늘자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5개월 넘게 상임위 논의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강의를 했던 대학생이 수업을 받던 학생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유명 사립대를 다닌다고 했는데 소속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문제가 됐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포털 사이트의 한 유명 입시 관련 카페입니다. 대학생 김모 씨는 단체 음성 채팅방을 만들어 한 번에 20명을 상대로 강의를 했습니다. 고등학생 다현 양도 지난 5월부터 김 씨한테서 국어 수업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만나는 장소도 없고 하니까 비교적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방법이라 이거 되게 괜찮다 하고 후기도 많아서 네 다닌다고 하셨으니까 학력은. 그런데 최근 유명 사립대학생이라던 김 씨가 본교가 아닌 지방 분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부러 속인 것은 아니라며 사과했지만 그 부분 때문에 듣고 있었던 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환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반발했습니다. 그냥 사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들은 100명이 넘게 모였고 환불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법적 처벌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학생은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단순히 멘토링 활동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단정 지으기는 어렵습니다. 혹여라도 이후에 반환이라든가 환불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학원법적으로 도움을 저희들이 드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꼼꼼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학원이 인터넷 강의를 하고 영상을 판매하는 건 법적 규제 대상이지만 단체 음성 채팅방을 통한 개인 강의는 단속 사례가 없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유료 수업이 늘고 있어 단속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산 돼지나 한우 일부러 찾아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청정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을 거란 생각으로 찾게 되지만
제주도 내 축사 4곳 중 3곳이 무허가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위생 점검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제주시 한림의 한 돼지 농가입니다. 흑돼지와 일반 돼지가 오물 위를 뛰어다닙니다. 오물 위에 누워 잠을 청하는 돼지도 있습니다. 사료와 오물이 구분이 안 됩니다. 제주시 봉계동의 한우 농가입니다. 여물통은 언제 청소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오염됐고 사방이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거미줄로 둘러싸였습니다. 모두 불법 시설들입니다. 돈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허가들 마당은 있겠지만은 꼭 불법까지 하는 사람이 어딨어. 제주도 내 무허가 축사는 216곳입니다. 불법이다 보니 위생점검은 물론 오염물 배출 시설 점검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늘어난 무허가 축사들이 폐수를 무단 방류하면서 지하수도 오염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지하수 수질 검사에서 8개 관정에 질산성 질소 수치가 환경 기준을 초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 축사 밀집 지역 인근 관정들입니다. 난립하는 무허가 축사들,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홍콩에서 최근 시위를 이끌어온 핵심 인사 3명이 잇따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우산혁명 주역으로 반중 시위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히는 조슈아 웡도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요. 조사를 받고 약 10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홍콩 정부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선제 공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조슈아 웡이 아침 7시 반 체포됐다. 그를 강제로 미니밴에 밀어넣었다. 웡이 속한 데모시스토당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체포 소식을 전했습니다. 웡은 5년 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 우산혁명을 이끈 인물입니다. 우산혁명 주도 혐의로 지난 5월 수감됐다가 한 달 만에 풀려난 뒤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해왔습니다. 같은 당 애그니스 초우 상임위원도 이날 아침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어젯밤 홍콩 독립을 주장해온 홍콩 민족당 창립자 앤디 첸이 폭동과 경찰관 공격 등의 혐의로 체포된 데 이어 3번째입니다. 웡과 초우는 우리 시간 오후 6시 40분쯤 석방됐습니다. 웡이 속한 단체는 대규모 시위에 앞서 홍콩 정부가 강공에 나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The 31st of August protest is because they want to spread right terror towards the Hong Kong protester and the Hong Konger. 실제 하루 전엔 지금까지 대규모 시위를 이끈 민간 인권 전선의 지미샴 대표가 복면을 쓴 괴한 2명의 습격을 받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홍콩에 이어서 중국도 선전에 집결한 무장경찰들의 시위대 진압훈련 모습을 공개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물대포를 뿌리는 시범까지 보였는데요. 충돌을 우려한 시위대는 내일로 예정된 대규모 시위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고혜진 기자입니다. 물대포차가 가상의 시위대를 향해 강하게 물줄기를 뿜어냅니다. 무장경찰들은 최루탄을 쏘며 위협합니다. 우산과 강목을 든 시위대들을 방패로 막아내는 훈련 모습도 보입니다. 홍콩과 10분 거리인 중국 선전에 집결한 무장경찰의 시위 진압훈련 장면입니다. 이 영상은 오늘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공개됐습니다. 시위가 격렬해질 경우 홍콩 진입도 불사하겠다는 압박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홍콩 경찰은 내일 예정됐던 집회와 행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집회뿐 아니라 행진까지 모두 불허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국 시위를 주도하는 민간 인권전선은 내일 시위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시위할 수 없게 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홍콩 행정장관의 간접선거가 결정된 지 5주년이 되는 날로 시위대는 행정장관 직접 선거를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미국이 17년 만에 우주사령부를 다시 창설했습니다. 군비 경쟁 확산 우려 속에 우주 패권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우주사령부 창설 서류에 서명합니다. 이어 사령부 창설이 공식 선포됐습니다. As the newest combatant command, SpaceCom will defend America's vital interests in space, the next warfighting domain. 초대 사령관은 제이 레이몬드 공군 대장이 맡았습니다. 미소 냉전의 상징으로 꼽히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사라진 지 17년 만에 부활입니다. 주된 임무는
인공위성 작전 수행과 적 미사일 탐지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우주 패권 경쟁에 도전장을 던진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있습니다. 우주 전쟁의 신호탄인 셈입니다. 미국의 최근 핵전력 폐기협정 탈퇴와 맞물려 새로운 군비 경쟁 확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육해 공군과 같은 독립적인 우주군 설립도 본격 추진 중입니다. 다만 그러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회의론이 있지만 곧 의회가 소집되면 타협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곳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저녁에 집에서 술 한잔 마시는 이른바 홈술 많이들 하시죠. 홈술할 때 같이 먹을 수 있는 간편한 안주도 덩달아 인기인데요. 그런데 따져봤더니 이거 하나만 먹어도 하루치 나트륨과 포화지방 절반을 먹는 거라고 합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족발 하나, 소주 한 모금. 홈술에도 안주는 빠지지 않습니다. 전자레인지에 2, 3분만 돌리면 되는 닭발이나 막창을 많이들 찾습니다. 이런 냉동 안주 간편식 시장이 약 1,000억 원 규모가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나트륨과 열량이 높아서 주의해야 합니다. 한 소비자 단체가 공인 시험기관에 맡겨서 조사해봤습니다. 평균 나트륨 함량이 하루 기준치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일부 제품은 하루 기준치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포화지방 역시 높습니다. 평균 포화지방은 하루 기준치의 53%가 넘습니다. 다 먹으면 포화지방을 하루 기준치의 90% 넘게 섭취하게 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표기조차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점입니다. 조사 제품 19개 중 13개의 영양성분 표시가 없었습니다. 법에서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은 더 나트륨이 적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표시 정보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JTBC 성화선입니다. 100년 전쯤 옛 소련 땅으로 이주했던 고려인 동포들이 고향을 찾아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려인 4세들은 법적으로 외국인이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재외동포로 인정이 됩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김재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저는 최수혜입니다. 제가 7년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아시아입니다. 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고 우리한테 웃으면서 그 사람들 얼굴도 눈도 작고 이렇게 우리 우즈베크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코리아 사람이에요. 프레스의 일공장이라고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참 이건 뭐예요? 먹단 두 번째 종류가 뭐예요? 한국이 다 있는 거 제가 얘기할 수 다 하고 싶어요 지금. 애기들 정말 알면 엄마 몰라 몰라요. 우리 지금 애기처럼 고향 찾아서 행복하고 있어요. JTBC 김재현입니다. 고유정이 살해한 전 남편 강모 씨의 유족들이 결국 시신 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이 시신을 찾기를 기다려왔지만 사건이 일어난 지 100일이 다 되도록 찾지 못하자 강 씨가 평소 쓰던 모자에서 일일이 찾아낸 머리카락 7가닥과 양복 한 벌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고유정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주 월요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누군가 남의 차에 우길기 모양의 낙서를 하고 일본을 찬양하는 글을 적은 종이를 붙여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용두동의 한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가 훼손된 채 발견된 건데 이 차 뒷문과 바퀴엔 빨간색 스프레이로 우길기 모양이 그려져 있었고 아베 만세, 일본에 감사하라는 문구와 한 남성의 사진이 담긴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달걀 4개와 사과 7개로 유치원생 90명 간식을 만든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수업료와 국가보조금 등 6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유치원 전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이 돈을 개인 대출금을 갚는 데 쓴 걸로 드러났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다운을 사형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다운이 오로지 돈을 위해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시신을 훼손한 건 물론 엽기적으로 숨기기까지 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다운 측은 살해하지 않았고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현 선수가 소셜미디어에 남긴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처음 2세트를 잃었다 졌다고 생각했는데 나머지 3세트를 따낸 US 오픈 역전승. 선수도 할 말을 잃은 겁니다. 정현 선수는 내일 모레 나달과 붙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처음 2세트를 모두 따내며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느꼈을까? 베르다스코는 3세트에서 여유를 부리듯 가랑이 사이로 공을 받아 넘깁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정현의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부지런한 발이 코트 곳곳을 누볐습니다. 공을 주고받는 긴 랠리에선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승리를 장담하던 베르다스코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현은 내리 2세트를 따냈고 승부를 5세트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세트 게임 스코어가 한때 1대4로 뒤졌고 힘겹게 따라붙었지만 한 점만 더 내주면 패배하는 지경까지 몰렸습니다. 다 졌다 생각했을 땐 더 냉정해졌습니다. 코트 구석구석을 찌르는 상대 샷을 끝까지 받아내며 압박을 이겨냈습니다. 결국 게임 스코어 6대6에서 먼저 7점을 따내야 하는 타이브레이크까지 간 끝에 정현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코트엔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호주 오픈에서 4강에 오른 뒤 이딴 부상에 신음하며 세계 170위까지 떨어진 정현은 US 오픈에선 처음으로 32강에 올랐습니다. 외국 언론은 믿을 수 없는 복귀라고 칭찬했고 정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정현은 내일 모레 세계 2위 나달과 16강 진출을 다툽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햄버거는 먹었다로 정했습니다. 누가 먹었습니까? 네,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 대사 얘기인데요. 해리스 대사가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햄버거를 먹는 사진을 올려놨는데 어제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이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햄버거 브랜드, 최근 이 미국 대사관 근처에 하나가 더 생겼는데 이렇게 써놨죠. 성대한 개점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쓰는 맛 좋은 미국 브랜드라고 써서 올려놨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뭐 외국 나갔을 때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먹는 기분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아마 뭐 고향의 맛을 햄버거를 먹으면서 느꼈다. 네, 뭐 맛의 차이는 있겠지만 느낌은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표정이 밝아 보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해리스 대사가 어제 저렇게 햄버거 가게 문 여는 행사는 갔으면서 원래 가겠다고 했던 안보 관련 행사들은 줄줄이 불참을 했다는 겁니다. 예. 어제 재향군인의 행사에서 강연하기로 했었고 또 DMZ 평화경제국제포럼 개막식에도 가기로 돼 있었는데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그제 있었던 이 자리에 대한 불만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렇게 이 외교부 차관과 외교부에 가서 만나서 면담을 가졌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이 해리스 대사에게 최근에 있었던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쥐소미아 종료를 놓고 미국 측에서 실망했다는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대한 불만을 안보 행사 안 가는 것으로 우회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예, 물론 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지금 한미 관계가 여러모로 민감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소셜미디어에 직접 햄버거를 먹는 사진 올렸으니 뭐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해리스 대사가 우리 국민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소셜 미디어에 뭔가를 먹는 사진이라든지 영상 같은 거를 그동안 자주 올리긴 했었습니다. 뭐 이런 예들도 있습니다. 저렇게 막걸리를 종류별로 마시면서 막걸리 테이스팅 중이다라고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었고 또 그런가 하면 복날에 삼계탕 먹고 왔다 이렇게 인증도 했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햄버거 먹는 사진도 해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 해리스 대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이 외교관 출신이 아니라 정통 군인 출신의 대사이기도 하고 예. 특히나 미국의 이익을 위해선 절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강경파로 유명합니다. 최근에 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때 우리 측을 워낙 강하게 압박을 해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혀를 내둘렀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예, 그런 만큼 이 소개해드린 해리스 대사의 어제 행보도 이 같은 성향과 무관치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 미국 대사들과는 분명히 또 비교되는 대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방 좀 나눠 씁시다로 정했습니다. 예, 어디 있는 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주평화당 얘기인데요. 최근에 당이 둘로 쪼개졌다. 제가 이 시간에도 몇 번 전해드렸었고 의원 11명이 나가면서 대한정치연대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리고 민주평화당에는 정동영 대표 비롯해서 5명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당을 나간 대한정치연대 소속 이용주 의원이 이 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를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 방 좀 나눠 씁시다라고 요구사항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 민주평화당이 쓰고 있는 뭐 당대표실, 회의실, 사무공간 이런 것들을 나눠 쓰자는 요구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 대표는 발끈했는데 무슨 말이냐, 나한테 이러지 말고 국회 사무처에 가서 정식으로 공문 보내서 요청해라라고 얘기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당이 쪼개졌으니까 기존에 같이 썼던 그 공간들, 업무 공간들도 좀 나눠 쓰자 그런 이야기인 거군요. 맞습니다. 이 국회 본관 2층에 가보면 각 당마다 마련된 사무공간 또 당대표실, 회의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대한정치연대가 당을 나가고 보니까 지금 제대로 된 회의실 같은 게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국회 본관이 아니라 의원실들이 모여있는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 저렇게 좁은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예. 제가 양쪽 입장을 좀 전화로 물어서 들어봤는데 대한정치연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1명, 평화당은 5명인데 우리가 의석수가 더 많은데 당연히 공간을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평화당은 당을 나간 쪽에서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게 황당하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당이 쪼개졌을 때 항상 이런 문제 불거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사무공간에 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교섭단체냐 비교섭단체냐 그리고 의석수에 따라서 사무실 면적이 배정이 되는데 문제는 대한정치가 11석의 자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 정식 창당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이 대한정치 같은 경우에는 창당은 안 했지만 비교섭단체 자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공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국회 사무처는 정식 정당이 아닌데 비교섭단체로 인정한 사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공간 내줄 수가 없다라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예, 당이 쪼개졌다고 해서 끝이 아닌 거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 7월 JTBC 뉴스룸이 보도한 국회의원 비상장조식 전수조사 기사가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방송부문에 선정됐습니다. 민언연은 그동안 제대로 드러난 적이 없는 국회의원들의 비상장조식 보유 실태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등 관련 제도의 허점을 깊이 있게 짚은 보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밑돌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서해안과 전북 일부 지역에선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울산과 충북은 보통, 그 밖의 지역은 좋음 수준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오늘 뉴스가 끝난 뒤에 소셜 라이브 있습니다. 오희석 법조팀장이 출연해 어제 있었던 대법원 판결,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상고심의 결과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